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제르식 변호사입니다. 공자가 제 나라 태산 밑을 지날 때 어떤 여인이 목 놓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수레를 멈췄습니다. 제자 자공을 보내 그 연유를 물으니 시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이 차례로 범에 물려 죽어 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지 않는지 다시 묻자 그 여인이 답하기를 이 고을엔 까다로운 정치가 없어 머물러 살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공자가 자공에게 일렀습니다. 소자야 기록에 두거라. 까다로운 정치는 사나운 범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무릇 정치가 잘못되면 백성이 괴로운 법입니다. 우리 정치판은 어떤가요? 혹시 범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11월 12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고 말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어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떡을 사들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군요. 오늘 민주당은 범야권 연대의 시발점이 될 연석회의를 엽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을 연결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우리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불과 45%밖에 안 되는데 정부도 국민도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2부에서 고려대 이철호 명예교수를 연결해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 피해도 엄청납니다. 3부에서 현지를 연결해서 교민 피해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를 위한 세상 문화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저는 저기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갈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갈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갈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헤드라인도 전부 다 다르더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논란 막으려고 문구를 바꿨나 이런 보도도 있고요. 전자정부 설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 반환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숭례문 부실복구 철저 조사 책임 묻겠다 이런 언급한 보도도 있습니다. 권력의 만신창이가 된 국정원 수사 라인에 관한 보도도 있고요. 무관심 속에 피폐한 삶, 여전한 노동의 위기 이런 보도도 있네요. 예, 뒤에 두 개는 이 진보계열 신문 헤드라인이군요. 예, 그런데 군에서도 성적설 위장 구설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방기술품질원이 최근 3년간 그 납품이 이뤄진 군수품 13만 6천여 건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부품, 원자재를 납품하는 34개 업체가 이 공인시험 성적서를 125건 위변조한 사례를 적발을 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요. 대표적인 국산 무기죠. K9 자주포라든가 또 수리온 기동 헬기 같은 무기나 군용 장비에 쓰인 부품, 원자재 중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예. 이 납품업체의 시험 성적서 위변조 사례 또 23개 업체 103건에 달했다고 하는데 지금 위험도가 낮은 단순 품목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공인 시험 성적서 제출로 지금 대체하도록 그렇게 돼 있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직접 이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부분, 그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그런 경우다.
이런 그 분석이긴 합니다. 이 K9 자주포 그리고 수리온 헬기 이 두 개는 우리 군이 아주 자랑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또 이 민간 차원이라고 하죠. 이 그 대민 사업 이 쉽게 말하면 우리 그 군이 이러이러한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하고 하는 이 거기에 가장 늘 등장하는 것이 지금 수리온 헬기인데 네. 예, 여기에 부품을 위조했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히는군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원전 마피아 소리가 나오더니만 방산 마피아 이 소리가 또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군납업체가 제출한 그 시험 성적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국방기술품질원에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론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그와 연관 지어서 이 국방기술품질원 측이 납품업체의 시험 성적서 위의 변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위사업청이 이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지금 실시하기로 일단 그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어떻게 드러날지 이게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방위사업청도 그동안에 간간히 비리 사건이 터지던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방위사업청이 이 국방기술품질원을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방위사업청 자체도 좀 문제가 계속 있었던 기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일각에서 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지난 9월에도 그 우리 해군 잠수함 장보고함 스텔스 기능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방위사업청 전직 과장 또 전현직 군인이 이 뇌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비리 사고 있었고요. 지난 6월에도 K21 국산 장갑차죠. 네. 그 장갑차용 소화기를 이 K계열 전차 등의 대체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해달라 이런 청탁을 받고 또 이걸 또 들어주고 또 그쪽 업체에 또 전역과 동시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4명이 검거된 그런 그 일도 있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2011년에는 그 저질건빵 또 사건도 있었죠. 이 사건이 컸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서 방위사업청 감사에 좀 맡겨서 이게 될 일이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이 지시를 한 이 숭례문 부실복구 엄정 이 처벌하고 이 발본 세군하라는 문제. 네. 어떻습니까? 이 총체적 개선이 필요한 듯한데 일각에서는 이 숭례문 다시 해체하고 이 재복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은 차후의 일이고 네. 일단은 이제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비리 논란이 지금 뭐 거의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데 이 지금 박 대통령이 숭례문 부실 부분 이것도 원전 비리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화재 보수사업 관련해서 이제 특별조사 지시까지 좀 한 상태인데 이른바 그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 또 이 방위 관련해서도 지금 비리가 또 불거졌어요. 그래서 뭐 4대강 관련한 비리 이미 수사가 다 진행 중인 상황이고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런데 지난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비리가 너무 이 총체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지금 터져나온 상황이어서 뭔가 좀 총체적인 감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최소한 악교 대신에 그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은 안 했어야 했겠죠. 완전 상식 이하죠. 예. 네. 어떻습니까? 이 차기 감사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인사청문회 오늘도 이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장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예. 비리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더욱더 이제 관심을 좀 모으시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황찬현 후보자 어제도 이 병역 면제, 위장 전입 의혹, 또 아들 증여세 지각 납부 논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 추궁 대상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야당 의원들이 많이 제기를 했죠. 어제 청문회에서 뭐 논란이 된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시인할 건 시인을 했죠. 예. 위장 전입 부분이라든가 또 이 군 면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죄송하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새롭게 좀 불거진 그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아마 집중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지난 1월 달에 그 이동욱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 사태를 초래했던 특정 업무 경비 관련 자료를 아예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어디다 썼길래 이러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서 이 자료 제출 건으로 오늘도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고 업무 추진 부위 가운데서도 1,600만 원 관련해서는 뭐 이 공식 증빙 서류가 아닌 간이 영수증 이런 거로 대체를 했어요. 120만 원, 230만 원씩 이제 쓰고도 도대체
제대로 설명 자료가 없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논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판 정말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그 바람에 8월 말 끝나야 할 예길특위의 길산 소위조차 미뤄졌고 예산안 심사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의사 일정을 4일간 중단한다 했지만 특검과 예산안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상 초유로 준 예산을 편성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급해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떡을 들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만났지만 사진만 찍었지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범야권 연대의 시발점이 될 연습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이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어제 만났지 않습니까? 이 황 대표는 떡까지 사들고 갔던데요. 이 김한길 대표가 회동 뒤에 늘 하던 얘기만 하더라. 다른 건 떡을 사갖고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40분이나 얘기하면서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까? 네, 제가 그 현장에 배석을 했었는데요. 예, 배석했죠? 예. 예, 뭐 사실은 그동안 주장해 오시던 그런 얘기들을 주로 반복을 했고, 이제 저희는 주로 그 특검과 특위를 빨리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대선에 관련된 모든 문제 의혹, 예. 진상규명 내지는 재발방지 대책을 일임하고 민생에 전념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황 대표께서는 현실적으로 특검을 지금 받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결국 원샷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이 두 개가 이제 얘기가 됐다는 얘기인데, 예.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비서실장들끼리 따로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뭐 얘기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진전으로 보면 또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네, 어쨌든지 간에 그 정치개혁 특위하고 국정원 개혁 특위하고 이 두 문제를 서로 양당 간에 실무자끼리 좀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요. 예. 그러나 뭐 특위가 최종적으로 설치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양당의 간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 일부 보도지만 이 국정원 개혁특위를 그 새누리당에 수용을 하되 비공개로 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뭐 이렇게 예. 제의한 걸로 그 되어 있던데. 이 그런 얘기는 예, 저도 뭐 그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런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현장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제 김한길 대표가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관해서 매듭지어달라 이렇게 이 정치개혁특위까지 요구했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예, 저희 민주당은 지난번 당론으로 폐지하기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천 그랬죠. 폐지를. 그런데 이제 지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공천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제도가 폐지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선거를 출마하시는 분들에게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또 정치권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적어도 이 문제를 12월 안에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새누리당에 누차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 부분도 빨리 새누리당도 당론을 정하고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최종 입장을 전해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 보도에는 여야 원내대표도 따로 만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났었습니까?
네,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따로 만나셨는지는. 예. 뭐 제가 직접 그렇군요. 아는 건 없습니다. 예. 예. 이 김한길 대표가 어제 회동 모두 발언에서 특검과 국정개혁 특위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 법안 그리고 예산안을 처리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데 네. 이걸 그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으로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예. 검찰의 이 대선 개입에 관련된 이런 사건 수사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검찰을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힘을 실어줬던 것이 사실인데요. 가장 결정적으로 지난번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권영세, 서상기, 정문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서면 조사로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들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속내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후에 윤석열 수사팀장의 항명파동이라고 소위 저희는 뭐 찍어내기라고 봅니다마는 또 그 이후에 그분들을 징계하는 사건 당사자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편파적인 그런 징계 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권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다만 또 전국을 빨리 수습하고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 또 전국의 이 정치권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특검으로 특위로 일괄해서 맡겨놓고 정치권은 이제 법안심사 예산심사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예. 결국 이제 민주당은 그 최동욱 전 총장이 물러나고 나서는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 결국 그 특검과 법안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거죠? 저희는 무슨 뭐 연계를 하겠다는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도 않았고요. 예. 저희가 특검을 이제 받기를 촉구를 하면서 저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전국을 안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특검 특위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연계가 되지 않도록 여권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마치 특검을 안 받으려고 하면서 예산안과 그러면은 연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야당이 그렇게 압박하려면 예산안 연계밖에 없는데 이거는 국민의 민생을 볼모로 잡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라면 하루빨리 특검을 받아서 민생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원샷 특검이라고 하지만 예. 사실은 그 국정원에 관련된 것은 트위터에 오른 글까지 5만 5천 건이죠. 그 글까지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예. 또 사이버 살인부 사건은 그 군사법원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특검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남아있는 예. 것은 결국 이제 김무성, 권영세 이 사전 유출 사건 예. 이 정도일 텐데 예. 예,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것은 또 새누리당이 받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것을 저희가 특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지금 군사이버사령부의 수사 과정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통상적인 방법이라면 한 일주일이면 저희는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사이버 사령부는 군사법원 관할이거든요. 그건 예, 특검 군사법원 대상이 안 관할인데요.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 분석을 해보니까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예. 민관 합동 수사를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가 내린 결론이고요. 민군 합동 수사를 하면요. 예. 그것이 최종적으로 군사법원 관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소해서 법원으로 이송하기까지는 민관 합동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래야지 적어도 그 수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무성, 권영세 그 부분, 유출 부분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외압 부분도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검사, 특히 이거는 정치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외압을 받고 있다라고 다 느끼고 그 부분을 증언을 한 마당인데요. 예. 이 부분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외압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 일어난 안보교육에 관련된 그 부분, 또 최근에 국정원 변호사비 대납 부분, 이런 부분도 전부 합쳐서 한꺼번에 이 특검에서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 민주당이 어제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을 했던데, 네. 우선은 3일간 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에 이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계속 중단하는 겁니까? 저희가 내일 의총을 통해서 예. 앞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서 정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선 당장 특검과 특위를 안 받아들여지면은 우리가 계속 보이톡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또 민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이나 경제 살리기 법안, 이런 시급한 법안들을 빨리 좀 처리를 해주고, 또 네. 예산안을 빨리 처리를 해서 이 준예산 편성되는 그런 사태는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예.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역사상 전례 없는 준예산 편성 사태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거든요. 예, 저희가 마치 발목 잡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처럼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왜 초래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저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건이 하루빨리 풀어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이 18일로 예정이 돼가 있습니다. 이제 닷새 남았는데요. 이 여야 간의 진전이 없으면 민주당이 이마저도 보이콧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아마 기자들이 취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녀오면 관례상 여야 대표와 산보요인 초치해서 순방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아마 연락이 갈 텐데 김한길 대표가 참석하겠죠? 이번에도 아마 초청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결국은 회의 순방 결과 설명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예. 결국은 오히려 전국이 더 얼어붙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번에도 초청을 하실지 여부도 일단은 모르겠고요. 초청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사전 조율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전국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여야 대표가 만나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문제는 김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짚고 여의도로 돌아왔는데, 예.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시민들의 호응이 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난 재보선에서 예상보다 표차가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 네. 민주당에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이런 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이 되다 보면 예. 이 피로감에 접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국민들이 동일한 행동이 계속 오랫동안 반복될 때는 피로감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이 장외투쟁이 오래 지속될 때는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외투쟁으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실 성과가 있었던 것도 또 사실이고요. 저희가 장외투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관한 국민들의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이 30%대에 머물렀었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저희가 100일 하고 난 뒤에 보면 적어도 국민들이 이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상당히 개입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예. 규명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의견이 65%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요, 저희가 주장하는 특검, 원샷 특검인데요. 예. 이것에 관해서 66.6%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저희가 그렇게 무리한 주장은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특검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짚고 하루빨리 털어버리고 이제는 이 정치권이 민생으로 전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도 하루빨리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민주당이 범야권 연대를 추진하면서 오늘 연석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외관적으로는 특검 요구가 연결고리가 된 모양새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석회의를 잇게 한 가장 큰 계기는 예.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 종교계, 뭐 또 많은 그 사회 원로들, 또 법조계 이런 모든 계신 분들이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인식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밖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예. 앞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서로 연대체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 측이 실용위원 명단 발표했던데 네. 지명도 있는 분은 보이지 않지만 상당 수순을 밟는 건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면 야권 분열이 될 건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안철수 의원 쪽도 나름대로는 정치 일정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요. 예. 다소 지명도는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새로운 정치를 구현해 나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지지도가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해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예, 연결 중에 잠시 잡음이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 악기와 목관 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예, 출발 사침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안은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바로 알기. 농산물 직거래는 어렵다? 아니다. 제철 꾸러미 신청 한 번이면 제철 농산물이 매주 산지에서 식탁으로. 싱싱장터 클릭 한 번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동네 농산물을 보고 믿고 구매까지. 건강함과 신선함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대한민국 유통을 바꾸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출발 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0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교통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요. 특히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제램프 목간 지점에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정릉램프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성수동 쪽으로도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짧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이어지는 서부화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양평교 쪽으로 정체 서행,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오목교,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오늘 국회대로 도심 쪽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데요. 현재 신월라대목에서 목동교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사 혼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식량 안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식량 전쟁 중입니다.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겠죠. 우리 역시 식량 안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식량 자급률은 불과 23.6%에 불과합니다. 사료를 뺀 식량 자급률도 45.3%로 역대 최저입니다. 남아 돈다던 살만하더라도 이젠 3년째 80%대입니다. 콩은 자급률이 불과 30.7%, 옥수수는 3.3%, 밀은 1.6%에 불과합니다. 우리 식량 안보가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전문가로부터 원인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이십니다.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철호 명예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식량 자급률이 말씀드린 대로 45.3%인데 이 역대 최저인 재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네. 이 사료까지 포함하면 곡물 자급률이라는 게 23.6%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자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 식량 자급률이 1980년대 급격하게 경제 성장하면서 고기와 우유 소비가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료 곡물을 많이 수입을 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끝나서 세계 무역기구가 출발한 1995년대 이미 곡물 자급률이 28%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예. 선진국들은 이 기간 동안에 식량 자급률을 대부분 100%로 올려가지고 무역 자유화에 대비를 했는데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식량 자급률을 그냥 떨어지게 만든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 강국 중에는 식량 작업을 하는 나라가 많더라고요. 예, 뭐 호주, 네. 미국, 캐나다, 프랑스가 다 이게 150%, 160%가 되던데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아서 식량 작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70% 이상이고 예.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3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기름진 음식을 마음껏 먹는 이런 풍요로운 식생활을 하려면 식량의 완전 자금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포기하고 뭘 지킬 것인가 하는 뚜렷한 정책이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쌀의 작업을 달성한 건 대단히 잘한 거죠. 예. 그러나
한국인의 식단은 쌀하고 콩으로 만든 반찬, 즉 두부, 콩나물, 된장찌개 예. 이것만 있으면 식사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식당이 기본적으로 쌀과 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쌀과 식용콩을 반드시 작업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작업하던 쌀도 지금 작업률이 85% 수준으로 떨어지고 식용콩은 한 번도 작업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쌀만 하더라도 이 2009년에 492만 톤이나 생산하다가 이 뭐 재작년에는 작년에 401만 톤, 올해는 424만 톤, 이 계속 떨어지던데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만 작업률 100%를 달성하는 겁니까? 그렇죠. 라면이나 빵 같은 그 밀가루 음식하고 예. 우유하고 이 육류를 소비하면서 쌀의 소비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1980년도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약 130kg 정도였는데 작년에 70kg 이하로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쌀이 남아돈다고 쌀의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점점 그 식량 작업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인 그 수요 창출 노력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만약에 갑작스러운 통일 상황이 닥치면 당장 150만 톤 이상의 쌀이 부족하게 됩니다. 예. 이를 위해서 최소한 120만 톤의 쌀을 항상 비축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110만 톤의 쌀을 비축하려면 정부 추가 예산이 한 4,800억 정도 드는데 이것은 금년도 외교 통일 예산이 한 11.8%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죠. 예. 또 전체 국민의 7%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쌀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봉치 정책을 우리가 써서 서민 생활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게 매달 10kg의 쌀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약 8,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금년도 복지 예산의 0.8%에 불과한 겁니다. 예. 이런 적극적인 쌀 소비 정책하고 통일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시행해야 되고 연간 한 480만 톤의 정도의 쌀은 생산되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 작년보다 한 15%의 쌀을 더 생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논농사 면적을 2011년도에 95만 헥타 수준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예. 네. 그 연간 480만 톤 정도의 그 쌀 생산량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네. 무엇보다 수요 창출 노력이 있어야만 오히려 그 생산량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유휴농지가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경작지가 부족한 겁니까? 경작지가 지금 계속 줄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작지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농지 전용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많은 농지가 지금 무차별을 전용되고 있죠. 아, 이걸 그렇군요. 빨리 막아야 됩니다. 예, 한때 우리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뭐 주는 등 쌀 생산 축소 정책을 편 것처럼 보였던데 네.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제대로 예측을 못한 것일까요? 글쎄요, 우선 예. 그 기후변화에 대한 것이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쌀 작업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는 2년 동안에 가을 태풍을 맞아가지고 수확량이 크게 떨어진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체 식량의 25%밖에 기여하지 않는 쌀이 남아돈다고 정부가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오해 속에서 국민은 물론이고 정책 위반자들도 식량 생산을 줄여야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 겁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논에 쌀 이외에 다른 작물을 키우면 보조금을 주고 땅을 놀려놔도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온 거죠. 그러니까 경제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또 농지 전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모두들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 이 다른 이 방송이나 신문을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식량 생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 뭐 집중호우나 가뭄, 병충해 등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아일대 기후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네. 예, 앞으로 지금 교수님께서 이 식량이 감소되는 것에 대비해서 생산량 감소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세계가 이 식량 위기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지구 온난화에 의한 것, 바이오 연료를 생산한다던가, 또 중국과 인도가 지금 굉장히 그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고 시작하거든요. 경제 성장해서. 예. 그래서 세계가 지금 식량 부족한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국내 생산을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정부 정책은 쌀이 남아돈다는 생각에서 자꾸 이 식량을 생산을 줄이는 쪽으로 갔는데 이 정책이 바뀌어야 되죠. 예. 생산을 국내에서 늘리는 쪽으로 그런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국내 생산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농사를 지어서 경제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또 지적이 있습니다. 보도를 그렇습니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는 인건비도 채 나오지 않는다는데요. 네. 또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장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필리핀의 경우예요. 예. 필리핀이 이 쌀값을 낮추려고 외국에서 값싼 쌀을 수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필리핀이 세계에서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자급하던 나라인데 지금은 전체 수요의 한 3분의 1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쌀값을 낮춰놓으니까 농민들이 경작을 할 수 없는 거죠. 쌀을 심어도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식량 생산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2007년, 2008년에 세계 곡물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쌀 수입 가격이 2배, 3배 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필리핀이 거의 뭐 국가 부도 상태가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들은 배고파서 뭐 데모하고 난리를 친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 섬유 물가를 잡는다고 해가지고 식품 가격을 철저하게 통제해 왔죠. 예. 예를 들면 배치 파동이 나면 수입해가지고 가격 폭락시켜서 농민 파산시키고 쌀 가격은 지금 지난 20년간 거의 변동이 없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실질 가격을 비교해 보면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쌀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쌀을 생산해도 농민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쌀 농사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필리핀처럼 돼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게 하는 겁니다. 예, 이 끝으로 짧게 의견을 하나 듣겠습니다. 네. 이 앞으로 식량 강국이 식량을 무기화할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재작년에 소설 식량 전쟁을 썼습니다. 예, 그렇군요. 식량을 무기화로 해가지고 2030년에 식량 수입국이 중국하고 식량 수출국인 미국이 핵전쟁을 벌린다는 내용으로 예. 반은 픽션이고 반은 논픽션으로 구성했는데 세계적인 공영 기업들이 종자 특허로 세계 농업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통일 한국의 과학자가 전혀 새로운 종자 개발 원리를 발견해서 세계 무상으로 공유해서 예. 세계 평화를 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영어로 번역돼서 푸드와 2030으로 출판됐는데요. 예. 저는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고려대 식품학과 이철호 명예교수였습니다. 예,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